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3200선 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약속의 땅 3200. 네, 하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루 빨리 도착은 했는데요. 일단 상승세 흐름 좋았고요. 코스닥 역시 0.6% 상승.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강세, 즉 대형주가 강세였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대부분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외국인이 1조 넘는 매수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선물도 좀 매수를 했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당연히 시장의 화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단에 가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흐름이 일단 오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가보죠. 삼성전자 이슈라면 뭐 매일 나오는 삼성전자죠. Z 폴드 플립 3 역대급 돌풍. 호재, 분명한 호재입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역대급 돌풍. 삼성전자 결단.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증설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그 이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닙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바닥에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계속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계속 말씀을 긍정적으로 매수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요. 오늘 장 막판, 결과치가 장 막판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고정거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낸드, 서버 디램, PC 디램, 여기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것이 PC 디램이죠. 소비자가가 하락했다, 고정거래가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고정거래가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월과 동일하게 낸드, 서버 디램, PC 디램 다 전월과 동일하게 고정거래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하반기죠, 비메모리 쪽 제품가 상승을 시킬 거다. 즉 20%인가요? 제가 본 바로는 20% 정도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쭉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1차적으로 78,500원은 보자. 1차, 2차는 85,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 동일하게 한번 보죠. 고정거래가가 안 좋을 거로 예상됐는데 전월과 동일하게 됐다라는 부분, 그걸로 해석해야 돼요. SK하이닉스 자체적인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낸드 2위와 3위 인수하죠. SK하이닉스에서 합병 추진. 인텔의 낸드 분야요. 바로 그거, 이슈라면 이슈인데,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5,000원 1차 한번 보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 HLB입니다. HLB 오늘 급락을 했다가 일정 부분 반등을 보이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급등을 했었죠. 그 이유 나노젠. 오늘 급락한 이유는 나노젠. 이 나노젠이라는 것이요, 회사가요, 베트남 회사인데 베트남 자체의 코로나19 백신 만드는 회사죠. 그 백신이 임상 3상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긴급 승인이 떨어지느냐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긴급 승인 보류를 시켰어요. 안정성이 아직은 담보잡히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까
나노젠 우리나라 회사 아니에요. 베트남 회사예요. 바로 나노코박스라는 바로 이 약품인데요. 긴급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어요. 그런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 서류를 요청했다. 속도 조절에 나타난 낯선 상태다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장중에 방송을 잠깐 다녀왔는데 5만원 선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단기적으로. 왜냐면 결국에는 글쎄요, 취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잖아요. 중국도 밀어붙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단기 악재고요. 다만 이 고점을 뛰어넘을 건가에 대한 부분은 오리무중입니다. 소위 세력이 일단 가미가 된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5일선 아래에서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 다만 위로 따라잡지는 않는데 가진 사람들은 한 65,000원 선 정도 올라가면은요, 일단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돌입, 강세, 본격화, 임상 3상, 투약 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도 하나 나오네요. 9월에 의무 보유 풀린다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발행주 해제 1위 있다라는 부분이요. 이것이 물량 부담이 되는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물량 부담 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기 전에요, 어느 정도 그걸 경계하는 매물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 시점에서 매수 관점 21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반반 매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 상승하면 1차적으로 반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36만원 선까지는 한번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죠.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카카오 오랜만에 관심주 상위로 올라왔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죠. 그 자회사 상장 이슈 아직까지는 호재로 계속 진행은 될 텐데요. 카카오 자회사들이 하나둘씩 상장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성장 가능성은 계속 노출이 되는데 소위 숨겨진 패를 하나씩 다 보여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 라는 점. 그래서 이 절반 가격 이상 16만원 선 정도 되겠네요. 이상 넘어가면 조금씩 물량을 줄여서 17만 3천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 보자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네이버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네이버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더 강했죠. 지금도 그런 상태는 분명해 보입니다. 61선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데 이 종목도 당분간은 46만원 선 고점으로 박스권 전략을 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NC소프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NC소프트 바닥은 어디? 민심이 잃은 NC소프트 대신할 게임주는
NC소프트, 불소2 실적 기대치 못 미쳐, 목표가 하향. 뭐 이런 뉴스 나와요. 제가 어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만큼 떨어지니까 목표가 하향하는 게 어딨어. 그건 참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서 63만원 선 한번 보시고 한 번쯤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매수 접근, 하단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더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다시 여기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것은 중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작 게임이 성공한다든가 그런 흐름이 나와야 여기에 한번 돌파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71만원 선, 여기가 1차 저항대로 보여요. 그래서 단기로는 71만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77만원 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물량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HMM 보시죠. 안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또 그런데 주가는 2.4% 넘게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투자 경력이 짧으신 분들,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악재가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파업, 물류 대란 우려, HMM 이런 걸로는 주가가 단기 변동 요인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이 계속 나올 때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이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 뒤로 계속 매수. 일단은요, 파업에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합의를 보잖아요. 그 합의를 봤을 때 슈팅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45,000원 선, 여기에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세요. 51,000원 선. 이런 전략적인 요인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잠깐 보시면은요, 오랜만이죠? 오늘 2.4% 올라갑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가 흐름은요, 잔잔하죠. 왜 그랬을까? 수급 요인입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는데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은요, 은행주 관련, 금융주 관련, 시가총액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펀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펀드 안에 없는 펀드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탄력은 둔화가 될 거예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물량 소화 과정은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만원 넘어서는 선이면은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뒤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는요, 오늘 증시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매수, 그렇죠? 3,100포인트 아래 90포인트죠. 여기서는 매수, 여태까지 3,200포인트는 간다 그랬는데 그 이유와 향후 전략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방송 꼭 시청하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선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